손끝으로 세상을 빚는 재능과 마음을 전하는 혀는 별개의 선물일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초입, 폰탄카 운하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목공방 우즈의 주인 디미트리 페트로프는 그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의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끝에서는 죽은 나무가 숨을 쉬고 잊힌 이야기가 되살아났지만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종종 날카로운 끌처럼 상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곤 했다. 공방 안은 잘 마른 자작나무 향과 오래된 바니시 냄새,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의 한기가 뒤섞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 아래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낡은 사모바르는 구석에서 희미한 김을 내뿜고 있었다. 디미트리는 복원 중인 19세기 책상 앞에 서서 매서운 눈빛으로 나무의 결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마치 외과 의사의 그것처럼 날카로웠지만 사람을 대할 때 그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단단했다. 페트로프 씨? 문이 열리며 찬 공기와 함께한 여인이 들어섰다. 아나스타샤 볼코프. 그녀는 세련되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 디미트리 앞에 놓인 것과 똑같은 책상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 볼코프 씨, 오셨군요. 디미트리는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엔 환영의 기색보다는 작업의 흐름이 끊긴 것에 대한 미미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아나스타샤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섰다.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요. 할아버지의 유품이라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디미트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책상의 흠집을 쫓고 있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갑니다. 며칠 더 걸릴 겁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 서랍 안쪽의 균열은 생각보다 깊더군요. 완벽하게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게 혹시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아나스타샤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그랬다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래된 가구니까요. 디미트리의 말투는 사실을 전달할 뿐 그녀의 걱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아나스타샤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디미트리의 실력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런 무심하고 건조한 태도는 매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작업물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최대한 티 안 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던 부분이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마십시오. 디미트리는 다시 끌을 집어들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아나스타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공방을 나섰다. 눈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디미트리는 그녀가 나간 문을 잠시 쳐다보았다. 또다시 그런 표정. 사람들은 왜들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자신은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손은 나무의 상처를 섬세하게 어루만졌지만 정작 그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디미트리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공방 근처의 오래된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 주인 이반 이바노비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형형했다. 그는 먼지 쌓인 물건들 속에서 찻잔을 닦으며 디미트리를 맞이했다. 디미트리, 오랜만이군. 또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이반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이바노비치 할아버지. 혹시 오래된 황동 손잡이 재고가 있을까요? 19세기 양식으로요. 디미트리는 필요한 부품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반 할아버지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다. 마침 비슷한 게 몇 개 있지. 그런데 자네, 요즘 안색이 별로 좋지 않군. 무슨 일 있나? 별일 없습니다. 디미트리는 짧게 대답하며 손잡이들을 살폈다. 이반 할아버지는 그런 디미트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디미트리의 뛰어난 재능과 함께 그의 서툰 소통 방식도 잘 알고 있었다. 자네 손은 죽은 나무에도 숨결을 불어넣는데 어찌 사람 마음에는 그리 서툰가. 디미트리는 할아버지의 말에 잠시 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신지.
얼마 전에 볼코프 양이 다녀갔네. 꽤 속상한 얼굴이더군. 이반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네의 말이 그녀에게 상처를 준 모양이야.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복원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요. 디미트리는 약간 항변하듯 말했다. 사실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 이반 할아버지는 창밖의 자작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를 보게. 겨울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진 않지. 왜 그런지 아나? 유연하기 때문이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네. 곧은 말보다는 때로는 부드럽게 휘어지는 말이 더 깊이 가닿는 법이지. 결을 거스르면 나무도 사람도 상하는 법이라네. 디미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동 손잡이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결을 거스르면 상한다.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말이 늘 결을 거슬러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디미트리는 홀로 공방에 남아 완성되어가는 책상을 바라보았다. 아나스타샤의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추억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의 말이 그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취급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소통 방법, 공감 대화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다.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졌지만 어쩐지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랬군요. 속상했겠다. 이런 말들을 자신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색하게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며칠 뒤 아나스타샤가 다시 공방을 찾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다. 페트로프 씨, 이 부분 색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요? 그녀는 복원된 서랍 부분을 가리켰다. 디미트리는 순간 방어적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샘플 색상대로 한 겁니다.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들. 하지만 그는 이반 할아버지의 말과 지난밤의 고민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연습한 대로 입을 열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아나스타샤는 의외라는 듯 디미트리를 쳐다보았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약간 비꼬는 듯한 투로 말했다. 말씀은 참 잘하시네요. 근데 결과가 이 모양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디미트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용기를 내어 시도했지만 결과는 냉담한 반응과 오해뿐이었다. 역시 자신은 안 되는 건가? 그는 다시 과거의 무뚝뚝한 디미트리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말을 곱씹었다. 결과가 이 모양이면 그녀는 결과에 실망했고 그래서 화가 난 것이다. 디미트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단순히 외운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말투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눈빛에는 변명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제가 샘플 색상에만 너무 집중했나 봅니다. 혹시 원하시는 특정 느낌이 있으셨나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디미트리의 이전과는 다른 진솔한 태도에 그녀의 날카로웠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원했던 색감과 그 이유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서재의 분위기, 어린 시절의 기억 같은 것들. 디미트리는 이번에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그런 느낌을 원하셨군요 하고 되물으며.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여전히 완벽하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노력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오갔다. 디미트리는 깨달았다. 소통은 단순히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결을 읽고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태도 그 자체라는 것을. 작업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책상 다리 안쪽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복원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부분이었다. 이대로 작업을 마치면 얼마 못 가 부러질 수도 있었다.
디미트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걸 어떻게 아나스타샤에게 설명해야 할까? 또다시 그녀를 실망시키고 어쩌면 계약 파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과거의 디미트리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것이다. 원래 나무가 약했다. 오래된 가구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달랐다. 그는 숨기거나 변명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연락해 공방으로 와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녀가 도착하자 디미트리는 착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문제의 균열 앞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다. 보코프 씨,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작업 막바지에 다리 안쪽에서 심각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처음 상태를 확인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아나스타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균열 부분을 만져보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디미트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회피하려는 기색은 없었다. 제가 몇 가지 보강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감쪽 같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알기에 더 면목이 없습니다. 속상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읽고 공감하는 말을 건넸다.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볼코프 씨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제안드린 방법 외에 원하시는 다른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는 해결의 주도권을 그녀에게 넘기며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 아나스타샤는 예상치 못한 디미트리의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전에 그였다면 분명 방어적으로 나왔을 텐데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 앞에서 그녀의 분노와 실망감은 조금씩 누그러졌다. 물론 속상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를 믿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며칠 동안 디미트리와 아나스타샤는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디미트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설명했고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의견과 우려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갔다. 디미트리는 더 이상 자신의 기술만을 내세우지 않았고 아나스타샤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신뢰를 보냈다. 마침내 책상 복원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균열이 있던 부분은 세심한 보강 작업을 통해 튼튼해졌고 비록 완벽하게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세월의 깊이를 더하는 자연스러운 멋을 지니게 되었다. 아나스타샤는 완성된 책상을 오랫동안 어루만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페트로프 씨, 그녀는 디미트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당신의 태도 때문에 정말 실망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디미트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작업을 끝낸 만족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것은 서툰 말 대신 진심을 전했을 때, 상대방과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었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시간이 흘러 상트페르부르크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갈 무렵 눈이 녹고 폰탄카 운하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디미트리의 공방 결에도 봄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새로운 손님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오래된 나무 의자를 들고 와 수리를 맡기고 싶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디미트리는 의자의 상태부터 날카롭게 지적하며 딱딱하게 응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랐다. 어서 오십시오. 디미트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아, 정말 멋진 의자군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함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님은 그의 친절한 태도에 안심하며